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공인노무사 인사노무관리론 2021년 제2차 시험 출제 예상 문제 11번째 문제로요. 연봉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봉제 시스템은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21년 그 인사노무관리론, 공인노무사 인사노무관리론 시험 문제로, 예, 인사노무관리론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11문입니다. 그 연봉제의 개념과 유형 및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효과적 실시 방안들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해서 25점짜리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되면 1번 연봉제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봉제는 개별 종업원이 전년도의 능력, 실적, 공헌도를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년 계약에 의해 연간 임금 수준을 차별화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 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사원급부터 사장님까지 뭐 부회장님이나 회장님들은 이제 그죠? 회장님들도 이렇게 채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장님들은 이제 주로 부하 직원들을 많이 평가하셔서 연봉을 지급하시고요. 주로 이제 그 부회장님들 이하, 그죠? 예, 그런 분들은 다 직장 상간분들하고 다 성과 계약을 체결하셔서 연봉제 시스템화에서 이제 연봉 금액들을 지급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화에서 그죠? 자, 이는 조직 공헌도와 임금을 연계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기업의 경영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그죠? 그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성과급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라고 하는 것은 메리트 제도, 실적급이 한 메리트이라 그래서 실적 그죠? 이거에 변형된 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기업들은 저희가 다뤄보셨던 그 경영조직론에서 다뤄드렸는데요. 목표관리제 MBO는 다뤄드렸죠. 그 BSC 인사노무관리론만 들으실 분들은 제가 별도로 중 강의로 해드리고요. 경영조직론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BSC가 경영조직론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기업들은 BSC 기반의 MBO를 인사평가의 주요 제도들로 채택하면서 연봉제를 이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서는 연봉제 유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봉제 유형에는 크게 연봉임금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총액 연봉제와 부분 연봉제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연봉제는 연봉임금의 인상 방식에 따라서 누적 연봉제와 비누적 연봉제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뉘어진다고 그죠? 나뉘. 자, 그러면 먼저 연봉임금의 구성 방식으로서 총액 연봉제를 보겠습니다. 이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하나로 통합해서 임금 항목이 연봉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연봉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인사평가 등급 SABCD 또는 SABCDE 그 인사평가 등급과 연동해서 이 총액 연봉이 다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분 연봉제가 있습니다. 이는 임금이 생활급적인 월급여의 기본 연봉과 성과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업적 연봉, 업적 연봉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성과평가와 연동되는 그 성과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업적 연봉, 업적 상여가 있는데요. 이거 외에 생활급적인 월급의 기본 연봉이 같이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급되는요. 지급이 되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연봉임금의 인상 방식에 따라서는 누적 연봉제가 있고 비누적 연봉제가 있습니다. 누적 연봉제는 포지티브 썸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비누적 연봉제는 제로섬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누적 연봉제는 뭐냐면요. 이는 전년도 임금 수준은 최소한 보장하는 겁니다. 한번 인상된 임금액은 다음 임금 인상에서 기본 임금이 되어 일종의 가급제가 되는 것이죠. 매년 연봉 금액이 계속 누적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누적연봉제를 채택하시게 되면요. 그 기업에 근무하시는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는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임금 관리의 경직성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올라간 임금이 그죠?
최소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임금의 어떤 경직성이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누적 연봉제가 있습니다. 제로선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는 실적이 나쁜 사람의 임금을 줄여서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전년비 가감급, 그러니까 항상 그 최소한도 전년 임금 수준을 보장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전년비 가감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는 중간 정도이지만요. 임금 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특정 조직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연봉 금액이 성과나 실적에 따라서 가감급이 되니까요. 임금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임금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연봉제를 비누적 연봉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연봉제 도입 배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요. 세계화 및 무한 경쟁의 환경 하에서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능력 향상, 유능한 인재의 확보, 조직 활성화 및 인건비의 효율적 통제 등을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봉제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그죠? 일부 연공급을 시행하는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 연봉제를 많이 채택을 하시고 있죠. 그죠? 연봉 시스템을요. 자, 2번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과 보상 시스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업무와 조직 인적 구성의 다양화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평균 임금이 일률적인 인상보다도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을 보상 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트렌드 등을 반영해서 그죠? 자, 연봉제 도입이 되고 있어요. 3번 임금 관리 간소화를 도모합니다. 자, 기업들은 기본급, 수당, 성과급 의 3원 체제로 운영되는 복잡한 임금 시스템을 연봉제로 일원화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 관리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효과적인 4번 효과적인 실시 방안들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조직 문화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봉제가 시행이 된다는 것은 BSC 기반의 MBO라는 성과평가 제도와 함께 그죠? 이 성과 지향적인 문화가 좀 도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제와 함께 성과 지향적이고 경쟁 수용적인 조직 문화가 도입될 경우 연봉제 추진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이제 이런 경쟁 활성화와 동시에 팀 구성원들 간의 팀워크 확보, 그죠? 팀 스피릿, 팀워크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이 개인 연봉제 플러스 뭐 집단 성과급제를 같이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직 시민행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 성과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니제이션의 시티즌십 비헤이비어가 있어서 거기서 조직 성과를 끌어올리면서도, 그러니까 개인별 성과도 확보하면서 조직 내 협업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죠. 예, 그런 이제 인사관리,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이 확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직 시스템하고, 그죠? 자, 이번에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및 직급 체계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연봉제를 동시에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인사평가와 능력 개발의 기준 설정을 위해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연봉제 도입 전에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연봉제가 도입되기 전에 직무 분석이나 직무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조직 내 임금 시스템의 공정성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분석하고 직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연봉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은 연봉 시스템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임금의 공정성도 확보하면서 조직 효과성을 높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직 효과성 그죠? 그러니까 이 공인노무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신생 기업의 임금 시스템에 컨설팅을 하실 때 이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보상 시스템이 연봉제만 서둘러 도입하시면은 그 기업은 잘못될 수 있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시스템을 갖춰 드리고 이렇게 갖춰진 그 시스템 하에서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직급 간 임금 차이 기준과 범위를 객관화할 수 있는
직급 체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3번에 인사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셔야 되겠고요. 자, 연봉제는 이제 그 인사평가 결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평가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연봉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그 임금 공정성 인식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의 도입과 인사평가 시스템의 개선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고요. 자, 인사평가 시스템의 개선에는 고과 기준의 개선, 고과 기법의 다양화, 고과자 훈련의 강화, 고과 결과의 피드백 방법의 개선, 그리고 고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사평가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제만 도입이 되면 임금 공정성 인식 등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연봉제 좋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시면서 연봉제를 도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됐습니다. 그죠? 자, 4번에 업무 성격에 따라서 연봉제를 차등적으로 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성과의 파악이 쉬운 관리직, 전문 기술직, 영업직 등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신 이후에요. 개인 성과의 파악이 어려운 일반 사무직이나 생산 기능직으로 단계적으로 연봉제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성과평가나 정량적 측정이 좀 쉬운 그런 업무와 관련된 관리직 분들하고 전문 기술직 분들하고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영업직 분들, 영업직 근무하시는 분들, 그죠? 영업직이죠? 자, 이렇게 먼저 연봉제를 도입하신 이후 연봉제 시스템을 가다듬어서 개인 성과의 파악이 어려운, 그러니까 정량 평가가 좀 어려운 그런 일반 사무직이나 생산 기능직으로 단계적으로 연봉제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번에 업적 연봉 비중이 단계적 상승을 또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평가에 연동되는 그런 예를 들면 기본 연봉하고 업적 연봉을 동시에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셔서 추진하실 때는요. 연봉 격차의 설정에 있어 조직 구성원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봉제 도입 초기에는 기본 연봉의 비중을 업적 연봉보다 크게 두면서 서서히 업적 연봉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연봉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조직 구성원들의 저항의 정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서서히 연봉제 시스템을 조직에 이제 소프트 랜딩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연봉제 도입 및 활용과 성과평가의 체계적인 진행은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간단한 결론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연봉제에 대해서 다뤄보셨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를 배워보셨고요. 자, 그래서 연봉제는 저희가 이제 그 오늘날 많은 그 한국 기업들이 채택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 기업들이 그죠?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봉제도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들의 그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